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네, 이란을 향한 군사 개입을 시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경고성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함대를 배치한 점을 짚으면서 합의하지 못하면 하메네이의 말이 옳았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면서도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걸로 풀이됐는데요. 앞서 하메네이는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미국을 향해 전쟁을 시작하면 그 여파가 중동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의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이란의 정예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일부 지휘부를 개인 자격으로 제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 사법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이 예고됐던 20대 남성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당초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2월 첫날에 3자 회담을 갖기로 예고했었는데 이 일정이 조금 밀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원래대로라면 현지 시간 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회담을 열었어야 했는데요. 오는 4일부터 아부다비에서 회담을 재개해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협상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알렸는데요. 3자 회담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두 차례 열렸는데 뚜렷한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회동이 끊이진 않으면서 종전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도심 민간 시설을 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에선 에너지 기업의 통근 버스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전날 밤에도 같은 주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가에서 2명이 숨졌고 자포리자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선 9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네, 이란을 향한 군사 개입을 시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경고성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함대를 배치한 점을 짚으면서 합의하지 못하면 하메네이의 말이 옳았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면서도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하메네이는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미국을 향해 전쟁을 시작하면 그 여파가 중동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의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이란의 정예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일부 지휘부를 개인 자격으로 제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 사법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이 예고됐던 20대 남성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당초 2월 1일에 3자 회담을 갖기로 예고했었는데 이 일정이 조금 밀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원래대로라면 현지 시간 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회담을 열었어야 하는데요. 오는 4일부터 아부다비에서 회담을 재개해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협상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알렸는데요. 3자 회담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두 차례 열렸는데 뚜렷한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회동이 끊이진 않으면서 종전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도심 민간 시설을 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에선 에너지 기업의 통근 버스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전날 밤에도 같은 주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가에서 2명이 숨졌고 자포리자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9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종전 중재를 이끄는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현지 시간 31일 자신의 X를 통해 러시아 특사와의 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하는 중대한 리더십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에 고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2월 1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2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0일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협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극심한 추위에 직면했으니 포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푸틴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도 지속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열차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7일 200여 명이 탄 우크라이나 여객 열차를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에도 민간인이 탄 여객 열차를 타격해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테러 행위라며 어떠한 군사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도 러시아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Наскільки я зрозумів, що хтось вибив двері і вже першочергово, хто попався, забрали дитину. На превеликий жаль, вона втратила обох батьків. Батьки були в кімнаті, якраз в цю кімнату влучив дрон. 최근 러시아의 공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더 압박해 영토 양보를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회담 제의지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담에 진정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наш то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щаясь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говорил, что если Зеленски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отов к встрече, то пожалуйста, мы приглашаем его в Москву.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4년간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양국군 사상자가 18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곧 200만 명을 넘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러시아가 종전협상 국면에서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가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던 여객 열차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지역 당국은 드론 3대가 객차를 타격하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2명이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불길에 휩싸인 열차 영상을 올리면서 민간인 열차 공격은 여지없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공포를 키워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비인도적인 테러라는 비판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